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관통하는 묵직한 진실을 마주해볼까 합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냉정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방금 보신 제목을 보고 반신반의하셨을 겁니다. 매물이 60%나 늘었다니 요즘 경기가 안 좋다지만 그 정도일까? 하며 의구심을 가지셨겠지요. 혹여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과장된 이야기는 아닐까 염려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한간에 떠도는 뜬구름 잡는 소문이 아닌 검증된 사실만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이자 경기도의 핵심지, 그 중에서도 가장 견고하다던 분당과 판교 등기부 등본에 찍힌 날 것 그대로의 숫자를 들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단순히 거래가 좀 뜸하네라고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침체기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이어진 상승장의 법칙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구조적 역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격이 먼저 빠지면서 조정기가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번엔 양상이 다릅니다. 가격 조정 이전에 시장을 지탱하던 수급이라는 댐 자체가 붕괴되어 버린 형국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진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분당 구미동의 아파트 매물 증가율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무려 59.3%에 달합니다. 야탑동 역시 56.3%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한 달 전까지 100채 정도 나와 있던 물건이 순식간에 160채로 불어난 셈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단 한 달 사이에 이런 변동폭이 나타나는 건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라리 필사적인 탈출 행렬이라 부르는 편이 정확할 겁니다. 강남은 몰라도 분당만은 건재할 것이라 믿으며 버텨왔던 집주인들이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매물을 시장에 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외곽 지역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 IT 산업의 심장이자 직주 근접의 최상위 입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던 판교, 삼평동조차 매물이 51.7%나 폭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판교가 뚫렸다는 것은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가장 안전해야 할 최후방 사령부가 폭격을 맞은 것과 진배 없는 비상사태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 가장 견고했던 지역의 소유주들이 왜 이토록 다급하게 집을 내놓는 것일까요? 이 현상의 이면에는 냉혹한 시간 제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시한폭탄입니다. 다가오는 5월 9일, 여러분은 이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의 유예는 없으며 정책 기조는 확고하다고 말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5월 9일은 단순한 달력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데드라인을 넘기는 순간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억 단위로 불어나게 됩니다.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정권이 바뀌거나 선거가 지나면 규제를 풀어주겠지라는 막연한 정치적 셈법으로 버텼을지 모릅니다. 허나 이번엔 정말 다르구나라는 현실 자각과 함께 공포심리가 매물폭탄이 되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본질은 결국 가격이 아닌 심리니까요. 현장에서 감지되는 공포의 기류는 단순히 제값을 못 받을까봐 아쉬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팔지 못하면 영원히 시장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분당이나 과천의 중개업소를 방문해보시면 과거와는 판이한 분위기를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는 매수자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허나 지금은 집주인들이 중개사에게 제발 내 물건을 가장 먼저 보이게 해달라, 순서를 앞당겨 달라며 읍소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매도 대기열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의 무서움입니다.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사라진 시장, 장부상으로는 20억 자산가지만 당장 손에 씹힌금은 10원 한 푼 없는 상황입니다. 갭투자 레버리지로 버텨온 다주택자들이 마주한 생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격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호가 방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실거래가가 그 처참한 현실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분당 순회동의 대표 단지인 푸른마을 쌍용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22억 원을 호가하던 곳이 최근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아십니까? 17억 5천만 원입니다. 단 한 번의 거래로 4억 5천만 원이 공중 분해된 셈입니다. 4억 5천만 원 말로 하니 쉬워 보이지만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이 숨만 쉬고 10년을 꼬박 모아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거금입니다. 그 막대한 부가 단 한 번의 서명으로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점은 하락의 속도입니다. 분당 구미동 무지개마을 LG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33%나 주저앉았습니다. 자산의 3분의 1이 삭제된 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통상적으로 고점 대비 30%가 하락하면 이를 일시적 조정이 아닌 대세 하락의 확정 판결로 간주합니다. 30%라는 지지선이 뚫리면 그 밑으로는 바닥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는 심리적 무정부 상태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집주인들의 심리 상태는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호가가 수정되는 기록을 뜯어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분당 시범단지 현대아파트의 매물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1,000만 원을 깎고 점심에 반응이 없으니 3천만 원을 더 내리고 저녁에는 결국 1억 원을 낮춥니다. 하루에 3번이나 가격표를 고쳐 쓰는 행위. 과연 이것이 이성적인 투자자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불난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킨 결과입니다. 옆집이 1억을 낮췄어? 그럼 난 2억을 낮춰서라도 먼저 빠져나가야 해. 소위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분당은 구축이라 그렇다 치자. 과천은 다르지 않을까? 과천은 중강남 불패의 요새라 불리던 곳이지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 하락장은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높았던 곳일수록 타격은 더 큽니다. 과천 엄문동의 매물 증가율은 29%에 달합니다. 과천 소유주들에게 재건축은 마치 종교와도 같은 신앙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의 성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천 위버필드의 경우 31억 원 하던 호가가 29억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2억 원이라는 거금을 포기한 것입니다. 레미안슈르의 호가는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목격됩니다. 이는 집주인들 내부에서도 버티기파와 탈출파가 나뉘어 내전을 벌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호가를 2억 원 낮춰도 거래량은 0입니다. 매수자들은 이미 시장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매수자들은 결코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죠. 5월 9일 양도세 유예가 끝나니 4월쯤 되면 집주인들이 정말 다급해지겠구나. 그때까지 기다리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심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매수 파업이라고 부릅니다. 사는 사람은 자취를 감췄는데 파는 사람만 아우성치는 형국입니다. 마치 고급 백화점 명품관이 하루아침에 땡처리 창고 대방출 현장으로 변했는데 정작 손님은 단 한 명도 없는 기이한 상황과 같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희망 회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 서울 옆 동네에 집 지을 땅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착각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시장이 쉬쉬하고 있는, 아니 집주인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은 진짜 괴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따위는 이 괴물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겁니다. 바로 공급 폭탄입니다.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공급 부족 타령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허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과천의 심장부인 과천청사 부지, 경마장 부지, 그리고 방첩사 부지까지 이 지역에 숨죽이고 있는 물량의 실체를 아십니까? 무려 1만 세대입니다. 인구 7, 8만 명 수준의 소도시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신규 공급은 단순히 집을 더 짓는 차원이 아닙니다. 도시의 주택 수급 균형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과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이유 딱 하나 아닙니까? 강남과 인접한 입지에 희소성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체 가구 수의 10%에 육박하는 물량이 그것도 공공주택 중심으로 쏟아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희소 가치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리죠. 백화점 명품관에 있던 가방이 동네 슈퍼마켓 매대에 깔리는 격인데 누가 제값을 주겠습니까? 과천 지정타 입주 당시 전세시장이 휘청였던 충격을 기억하실 겁니다. 단언컨대 그건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가 담긴 본편은 아직 막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곳은 바로 옆 동네 성남입니다. 금토지구와 여수지구에서 출격 명령만 기다리는 6,300세대가 연쇄적인 공급 폭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당과 과천에는 60%나 급증한 기존 매물이 소화되지 못해 동맥경화가 온 상태입니다. 이 꽉 막힌 도로 뒤에서 신규 분양 물량 6,300대가 브레이크 없이 돌진해오는 형국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샌드위치 참사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는 구축 매물이 길을 막고 뒤에서는 신축 물량이 밀어붙이니 그 사이에 낀 가격은 속절없이 으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 문이 열리는 셈이죠.
전세 놓고 버티면 되지 않나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시장의 생리를 모르는 순진한 발상입니다. 물량 폭탄이 터지면 매매가보다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전세 가격입니다. 집이 넘쳐나는데 굳이 비싼 전세를 고집할 세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세가 하락은 곧 갭 투자자들의 보증금 반환 불능 사태로 이어지고 결국 그 매물들은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경매 물건이 쏟아지면 시세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냉혹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모든 판을 짠 정부의 속내는 실로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연착륙을 외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거품 제거를 위해 예리한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못 박은 것, 그리고 3기 신도시 공급을 강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고점에 물린 다주택자들을 구제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희생양 삼아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을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을 짚어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무리해서 집을 산 분들은 공포심을,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 묘한 기회를 엿보고 계시겠죠. 하지만 집중하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집값 하락 경고가 아닙니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하는 것을 넘어 거대한 부의 이동 과정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필수 행동 강령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가짜 바닥과 진짜 바닥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신호가 무엇인지 정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쥐는 꼴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이 마지막 동아줄처럼 믿고 있는 재건축 시장의 실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분당과 과천의 낡은 아파트들이 왜 그토록 비쌌습니까? 몸이 고생하면 새 아파트 두 채가 생긴다. 재건축만 되면 인생 역전이다. 바로 이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의 성역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집주인의 발목을 잡고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스에서 공사비 폭등 소식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헌집 주면 새집 주고 청산금까지 챙겨줬지만 이제는 새집 줄 테니 분담금 5억 원을 더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시는 일기 신도시 집주인들에게 현금 5억, 6억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재건축 대박이라는 흥행 공식은 재건축 추진 파산이라는 공포의 방정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서현동 시범단지나 순회동 양지마을 같은 곳들의 선도지구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나붓기지만 정작 집주인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사업성이 도무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헐값에 던져지는 매물들이 바로 이 재건축 기대주들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격에 억지로 구겨 넣었던 거품이 빠지니 낙폭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이 충격은 분당과 과천이라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고 그 아래 지역으로 콸콸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이를 부동산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죠. 시장 격언에 강남이 기침하면 경기도는 독감을 앓고 지방은 중환자실에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머릿격인 과천과 분당이 휘청거리는데 옆 동네인 용인 수지, 수원 광교, 안양 평촌이 멀쩡할 리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용인 수지와 성남 수정구 일대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분당에서 탈출하지 못한 매도세가 번지면서 대장주가 무너지는데 우리라고 버틸 수 있겠냐는 패배감과 공포가 전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킨 영끌족들이 몰려있는 지역일수록 이 공포의 전파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멸종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매물은 16만 5천 건 넘게 쌓여 있는데 정작 거래 회전율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의 심장이 멈췄다는 겁니다. 호가창에 떠있는 숫자는 집주인의 희망사항일 뿐 실제 황금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방증입니다. 현금화가 안 되는 자산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저 세금만 축내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죠. 자, 그렇다면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이나 무주택자 여러분, 지금이 기회일까요? 야, 4억이나 떨어졌으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바심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지금은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 나온 가격은 진짜 바닥이 아닙니다. 그건 집주인들이 제발 이 가격만은 받아주세요라고 애원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일 뿐입니다. 진짜 바닥은 그 마지노선마저 처참하게 짓밟히고 경매 시장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올 때 비로소 확인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 그리고 1만 세대가 넘는 공급 폭탄이 실제로 터지는 시점. 그때가 되면 지금의 금매가 오히려 비싸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칼이 바닥에 꽂히고 튕겨나가고 파르르 떨리던 진동이 완전히 멈춘 뒤에 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진짜 바닥 신호는 어디서 찾느냐? 전문가들의 말잔치에 휘둘리지 말고 경매 낙찰가율을 보십시오. 경매는 일반 매매 시장의 선행지표입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60-70%대로 곤두박질 치고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이 반복될 때, 그리고 경매 법정이 텅텅 비기 시작할 때, 역설적이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타이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캐시 이즈 킹, 캐시 이즈 킹.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현금을 쥔 사람이 시장의 유일한 슈퍼갑입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에 오픈런 하듯이 달려들지 마세요. 지금은 팔짱 끼고 느긋하게, 누가 더 다급하게 가격표를 떼어내는지 구경하시면 됩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역대 최저라는 건 여러분이 부르는 게 곧 시세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뼈에 새겨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번 폭락장은 아주 잔인한 옥석 가리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난다고 하죠. 거품으로만 쌓아 올린 가짜 입지들은 처참한 민낯을 드러낼 것입니다. 뜬구름 같은 호재만 믿고 거품처럼 부풀었던 외곽지들은 이번 하락장에 휩쓸려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탄탄한 인프라라는 뼈대를 갖춘 핵심 대장주들은 잠시 숨고르기를 마친 뒤 보란듯이 제왕의 귀환을 선포할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품은 보석이 진흙탕 속에 뒹굴며 헐값 취급을 받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바로 그때를 매의 눈으로 포착해야 합니다. 앞서 짚어드린 분당과 과천의 매물량이 무려 60%나 폭증했다는 사실, 그리고 집주인들이 피를 말리며 호가를 낮추는 이 상황은 결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부의 판도가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공포에 질린 대중이 투매에 나설 때 해안을 가진 소수는 이 거친 파도를 타고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식상한 위로 대신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폭락장은 일생일대의 박앤세일 축제요. 무방비한 자에게는 파산이라는 재앙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어느 쪽입니까? 성급하게 매수를 결정하기보다 차가운 이성으로 지표를 주시하며 시장의 공포가 극단에 치닫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묵직한 끈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흐름이 바뀌는 그 결정적 변곡점, 저희 이슈임당이 가장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자산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고 다가올 반등의 기회를 잡는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견은 어떠십니까? 지금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까요? 아니면 아직 캄캄한 지옥의 입구일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